국어는 역시 외솔 클래스룸. 강의와 관련된 자료는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교과서에는 피동표현만 있는데 피동표현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면 사동표현을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동표현도 같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동표현이랑 사동표현이 뭐냐? 피가 무슨 피자예요? 당할 피자. 그래서 피해 이런 말 쓰잖아. 해를 입으면 피해라고 하잖아요. 당할 피자예요. 그래서 피동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가 동작을 당했다 이거를 나타내면은 피동표현입니다. 다음 옆에 보시면은 사동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는 뭐냐면 시킬 사자예요. 시킬 사자. 이거는 주어가 다른 주체한테 동작을 시켰다 요거를 나타내면은 사동표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작을 시키면 사동, 동작을 당하면 피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피동부터. 자, 참고로 이 피동이랑 사동을 같이 배우다 보니까 착각하기 좋은 게 피동의 반대말이 사동이다 요런 착각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아니고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이에요. 능동. 그러니까 주어가 당하면 피동이고 지가 하면 능동인 거야. 그리고 사동의 반대말은 주동이에요. 시키면은 사동, 자기가 직접 하면은 주동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헷갈리니까 요걸 외워두자. 능피주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능동이랑 피동이 서로 반대말이라는 거고요. 주동이랑 사동이 서로 반대말. 그러니까 피동이랑 사동이 반대말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다시 문법 요소의 기본. 어떤 놈이 어떤 걸 실현하냐. 뭐가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요소는 피동 전미사라는 친구들이 있고요. 연결어미 플러스 보조용언 구성이 있어요. 요거 그 동작상도 이런 구성으로 실현을 했잖아. 피동표도 마찬가지 똑같이 실현할 수 있더라. 피동 전미사, 피동을 만드는 전미사에는 크게 이희릭이 되다 정도가 있습니다. 전미사가 뭐야? 뒤에 붙는 접사를 전미사라고 하는데 그럼 접사가 뭐야?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쓰는 재료? 그게 접사였어요. 그래서 이나 히, 리, 기, 되다 이런 접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야. 새로운 단어를 딱 만들면은 그 새끼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걸 피동 전미사라고 합니다. 이 피동 전미사를 통해서 피동을 만들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생적 피동 혹은 단형 피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름이 왜 파생적 피동이냐면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고급스럽게 파생이라고 해. 그래서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파생적 피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형 피동은 한 글자 짧아서 단형 피동이라고 불러요. 짧을 단자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연결어미 플러스 보조용언 구성으로도 실현할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 실현하면은 통사적 피동 혹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장형 피동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장형 피동을 만드는 요소는 아지다 어지다가 있어요. 아지다 어지다. 여기에 아랑 어가 연결어미고요. 요 지다가 보조용언인 거야. 아지다 어지다. 게데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설명을 하시면은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설명을 안 하시면은 안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지다 어지다 또는 게데다가 있다.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지다 어지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희릭이 되다를 가지고 피동을 만들었다. 볼게요. 사자가 토끼를 먹다라는 능동 문장이 있어요. 능동 문장. 이제 이거를 피동으로 만들려고 해. 자, 요 문장을 봤을 때 먹다를 당하는 건 누구예요? 토끼죠. 얘는 주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얘는 피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목적어가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 보통 피동을 설명하거나 기억할 때 당한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얘도 당하잖아. 근데 누가 당할 뿐인 거야? 목적어가 당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당한다고 해서 다 피동이 아니고요. 누가 당해야 돼요? 주어가 당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당하는 놈이 토끼잖아. 얘를 무슨 어로 만들면 돼? 주어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럼 문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토끼를 주어 자리로 옮겨.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면 토끼가 이러면 되고, 그쵸? 그 토끼가 먹은 게 아니잖아. 먹힌 거지. 그래서 먹다 대신에 먹히다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먹다 대신에 먹히다를 썼더니 뭐가 됐어? 피동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피동을 만들어준 새끼는 누구인 거야? 요 히라고 하는 무슨 사? 전미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피동 전미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토끼가 먹혔는데 누구한테 먹혔어요? 사자한테 먹혔어요. 그래서 토끼가 사자에게 먹히다 이렇게 쓰면 피동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주어가 먹다를 당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당하는 거야. 이 이시리기 같은 요 전미사들은 요렇게 동사 중간에 쏙 하고 들어가. 요 히처럼 이렇게 중간에 쏙 하고 들어가. 그래서 이게 양옆에 이렇게 날개를 달아둔 거예요. 근데 옆에 해보니까 이 새끼는 짝대기가 앞에밖에 없지. 요 새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명사랑 결합을 합니다. 근데 뭐 디테일한 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어떤 명사랑 결합을 하냐, 요렇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명사랑 결합을 하더라. 보니까 땡땡이 연필을 사용하였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요것도 사용을 당한 애가 있어요. 연필이 당했지. 근데 얘는 지금 주어야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우리가 피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얘를 피동으로 바꾸려면 연필을 뭘로 만들면 된다? 주어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연필이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연필이 사용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연필이 뭐 한 거예요? 사용된 거지. 그래서 하다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용되었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사용되다잖아요. 이 단어는 사용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이 친구가 명사죠. 명사 뒤에 되다라고 하는 전미사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다라는 전미사가 피동을 실현하더라. 자, 그 다음에 피동을 나타내는 아지다, 어지다가 있습니다. 만들었다에서 얘 책이 만들다를 당한 거잖아. 그쵸? 얘를 피동으로 바꿀 때는 책을 주어로 보냅니다. 책이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만들다에 어지다를 붙여서 만들어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는 접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새로운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다. 요 개되다는 문법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선생님에 따라서 설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안 하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설명하면 그럼 외우시면 돼요. 심심하면 읽으세요. 어미와 접사의 차이. 잠깐만. 혹시 어미랑 접사의 차이를 아세요? 새로운 단어를 못 만들어요.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먹다, 먹고, 먹니 같은 단어, 다른 단어? 같은 단어. 먹다, 먹이다, 먹히다 같은 단어, 다른 단어? 다른 단어. 그게 접사와 어미의 차이점이었다. 사동표현. 요거는 주어가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이 새끼야 이거예요. 그거 사동표현인데, 자, 사동표현의 반대말은 주동표현입니다. 어쨌든 사동표현도 피동표현이랑 매우 유사해요. 이 친구도 전미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똑같다. 파생적 사동 혹은 단형 사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얘도 연결어미 플러스 보조용언 구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통사적 사동 혹은 장형 사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에는 이히리기 우구추 시키다가 있습니다. 전미사를 통해서 사동 표현을 실현할 수 있더라. 사실 요거 관련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요 네 친구예요. 피동 전미사에도 이히리기가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되고요. 사실 내신 시험에서는 거의 99% 확률로 출제되는 시험 유형이 있거든요. 이히리기 붙인 단어를 두 개 준 다음에 얘가 피동이게 사동이게 구분하게 하는 거, 요런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히리기가 아니라 우구추가 붙어 있어. 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뭐인 거야? 사동인 건데 이히리기를 쓰면 피동일 수도 있고 사동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의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당하고 있다? 피동. 시키고 있다? 사동. 사자가 토끼를 먹었다. 이거는 주어가 사자잖아요. 얘가 먹다를 시켰니 아니면 지가 했니? 지가 했지. 그래서 이거는 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사자한테 시킨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봤냐면 사냥꾼이 사자에게 토끼를 먹였다 이렇게 바꿔본 거야. 주어가 누구야? 사냥꾼. 얘가 먹었니 아니면 먹다를 시켰니? 시켰지. 누가 먹게 시켰어? 사자가 먹도록 시켰죠. 사자한테 먹어 이 새끼야 이런 거잖아. 토끼 이렇게 던져주면서 먹어 이러잖아. 그래서 요거를 사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사동을 만들어줬냐? 이 먹였다의 기본형이 뭐예요? 먹이다죠. 먹이다. 이제 먹였다는 먹이다의 어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먹이다가 어떤 단어에서 시작한 거야? 먹다에서 시작한 거죠. 그치? 이 먹다에 뭐가 붙은 거야? 이라고 하는 사동 전미사가 결합한 겁니다.
이라고 하는 사동 전미사가 결합했다. 그래서 원래는 주동이었던 이 먹다를요, 먹이다라고 하는 사동사로 만들어 준 거예요. 시키도록 해준 거다. 요거를 사동 전미사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키다. 요것도 아까 되다랑 비슷하죠. 앞에만 짝대기가 있지. 그래서 얘도 명사 뒤에 붙는데 요것도 똑같이 하다가 붙는 명사 뒤에 붙어요. 친구들이 화해한다. 화해한 거잖아. 근데 내가 화해를 시킨 거지. 그럼 뭐라고 해? 화해? 시킨다 이러죠? 이런 식으로 시키다라는 접사를 붙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개하다라는 구성, 요 덩어리를 통해서도 사동 표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책을 만들게 하다 이랬습니다. 만들다에 개하다가 붙은 거죠. 이걸 통해서 직원한테 책을 만들게 시키는 그 사동 표현을 실현할 수 있다.